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산업계가 경제 혹한기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마포구가 옴부즈만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2023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지난해보다 6천억 원이 넘는 2023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연초부터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출근 어떠셨습니까? 직장마다 시무식을 갖고 화합을 다지면서 비전을 공유했을 텐데요. 일부 직장에서는 일반적인 시무식에서 벗어나 봉사활동을 펼치거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진의 한 대형 공연장에 군민 800여 명이 모여 힘찬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강진군이 마련한 군민 다짐 대회 현장입니다. 청년과 여성,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올 한 해의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토끼회는 이렇게 좀 색다르게 2003년을 열 수 있도록 하시는 점에서 좀 색다르고 보람도 있을 것 같고. 새해 첫 월요일, 일부 지자체는 시무식을 대신해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토끼띠인 직원들과 함께 각 노인 복지시설을 찾아 배식 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배식 봉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신임 행장에 취임한 광주은행 고병일 행장은 올 한 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해부터 다시 찾아온 한파에 한껏 움츠렸던 출근 첫날. 직장인들과 지자체, 기업들은 저마다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하락하는 이른바 경제 혹한기가 예상되면서 경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에 지역 산업계는 올 한 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지역 기업인들이 인사를 주고받지만 표정이 예년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눈앞에 놓인 건 긴 불황에 대한 전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자재 값과 물류비까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인들은 원칙을 지키며 경영 활동을 해나가면 결국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것은 또 잘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칙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이런 그 희망적인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산업계는 올 한 해 미래 산업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캐스퍼의 흥행으로 경차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올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하면 가솔린차와 전기차를 더해 연 10만 대를 양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본 설비를 구축을 할 거고 또 생산을 위한 2교대 인력 채용 이런 문제들을 준비해서 2024년 또 상반기부터 시험 생산을 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는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높은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한 건조 물량을 확보해둔 만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유망한 고부가 가치의 친환경 선박 수주와 건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생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 그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 그다음에 자동화 도입을 적극 확대해서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올 11월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인 인공지능 산업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마포 미래성장 자문단을 수립해 미래성장을 위한 정책 결정 및 구정 현안에 대한 지역 원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차 위촉식을 진행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마포 미래성장자문단 제2차 위촉식이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2차 위촉자 46명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했으며 위원장에는 한일용 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이재승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위원별 12개 소속 분과를 결정하고 각 분과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2023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옴부즈만이란 대리인이란 뜻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행정감시를 위해 시작된 이후 현재는 전 세계 선진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외부에서 행정 내부를 감시하기에 전문성과 중립성이 높아 마포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장 및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한 박영철, 배수진, 길기현 옴부즈만의 임기가 종료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 예정인 임용호, 조강현, 황성호 3인을 신규 옴부즈만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임기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입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체 과정을 감시, 평가하고 고충 민원의 조사 처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농업기술센터가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영농 환경 개선과 선진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 신기술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귀농귀촌 분야 1개 사업, 청년 분야 1개 사업, 축산 분야 2개 사업, 채소 분야 3개 사업, 과수 분야 3개 사업 등 총 9개 분야 19개 사업이며 신청은 당해 연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주소, 사업 예정지가 대전시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면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월 31일까지 대전 농업기술센터나 각 지역 농업인 상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스마트한 영농 환경 개선과 안전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재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힘쓴 결과 대전시가 2022년 목재 문화지수 최우수 기간에 선정됐습니다. 대전시가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22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목재문화지수 측정에서 대전시가 받은 점수는 65.4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대면과 비대면 목재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을 통해 중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목공방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2022년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비수도권 최초로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새해 희망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2023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가 열렸습니다. 매일신문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구군 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공공기관 대표, 각계 인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태우 DGB 금융그룹 회장, 우호연 SM그룹 회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구 경북 신공항이 수도권 여객 화물 물동량의 25%만 차지해도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수 있다며
2월에는 반드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2022 자원봉사자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수상자와 평창군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과 격려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전 행사로는 포토존과 재능봉사단의 작품 전시가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해피700 난타팀들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시상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20주년 퍼포먼스도 펼쳐지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어 그간 봉사로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농업 분야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횡성 둔내면 복지회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20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과 계절 근로자 고용 전 준비 사항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은 지난 2022년 106농가에 363명의 계절 근로자를 유치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2배 이상 늘어난 206농가에 870명을 신청해 법무부의 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농가 일정에 따라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본격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지난해보다 6천억 원가량이 증가한 8조 3,065억 원의 2023년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선정되면서 전년 대비 5건, 예산 규모로는 총 642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을 반영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과 청주공항 시설 이용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연구비가 반영됐으며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한편 청주 산단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 충북의 주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수의 사업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 사업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 18억 원이 반영되는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된 사업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에 더해 도내 시군의 소득 증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도내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반영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의 5대 핵심 사업이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새해를 맞아 실국장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실국장 인사가 끝났으니 신속한 업무 파악과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을 언급하며 인재교육원에서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전체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 대전환과 같은 산림과 어업 부분도 대전환 정책을 만들어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재난안전실이나 소방본부 등 재난 상황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항시는 더 힘차게 또 더 높이 도약할 준비를 하며 희망찬 개묘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2023년 새해 인사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1월 1일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2023년 새해 인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운찬 일출의 빛, 희망찬 새해의 빛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강덕 시장 등 주요 내빈들은 새해 인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신년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힘내라 포항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새해 포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하고 새해 인사와 새해 첫 일출을 생중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와 함께 1월 2일에는 2023년 포항시정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포항시는 시무식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고 시민 행복과 더 큰 포항을 향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는 2023년 포항시정 키워드를 창의, 융합, 혁신으로 정하고 꾸준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포항의 100년 대계를 그리는 한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기반을 완성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더 큰 포항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고향이 광주인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도 동참 의사를 밝히며 기부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에 사는 김병우 씨는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신안군에 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안군은 김 씨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상품권과 함께 홍어와 낙지, 소금 등 특산품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줍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부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 보건 복지 문제에 크게 좀 쓰였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 교육 문제에 크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지역 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상품을 외지에 특별히 많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새해 첫날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국회의원은 고향인 해남군과 전남도에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을 전해 전남도 1호 기탁자가 됐습니다. 연예계에선 고향이 광주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제이홉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참여 열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해선 약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저희 신안군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보낼 수 있어서 판로 확보에도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 지자체나 농협, 고향사랑 이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애양심을 담은 기부 행렬이 새해 벽두부터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을 지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연초부터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현행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호남의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선진국 가운데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비례대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선거구별 인구 하한이 높아지면서 광주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의석 비율은 수도권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의 비례성 그리고 정치력 이런 부분에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남 내 일당 독점 구도가 흔들릴 여지도 생깁니다. 3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이나 진보정당에서도 호남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높아진 당선 가능성에 맞춰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호남에 더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민주당 독점 구도에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권자들의 정말 주권에 걸맞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변경하고 소선거구제, 지역주의 이제는 막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호남 내 제2당 자리를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들이 차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띌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 이 뮤지엄을 통해 이 회장의 기증품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정보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과 이 뮤지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출처를 표기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